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말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 선거제도 개편, 어려운 선거제도 개편, 그 의도는 좌파 독재 정권의 연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그 가운데 국민은 산식, 이 선거구 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하는 계산식을 몰라도 된다는 취지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심상정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야말로 비판받아야 한다. 이 두 주요 정치인들이 주고받은 공방,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나경원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오만한 태도입니다.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 정치일까요?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 선거법. 하다 이제는 국민까지 패싱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계산식이 제시가 되면 그때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말꼬리 잡고 왜곡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정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저렇게 공방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 국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각자 선거제를 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선거제를 둘러싸고 이걸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다른 개혁 법안들과 같이 처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여야 사당이 지금 각자 다른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둘러싸고서도 지금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제도 개혁,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4당이 합의를 한 거고, 민주평화당은 아마 추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과 같이 움직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조금 진통이 아직도 계속되는 상황이죠? 네, 오늘 낮에 민주평화당은 이제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이 지금 합의한 안을 추인하고 5.18 그 망언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걸 담은 것까지 함께 처리를 하자고 뜻을 모았고요. 근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내부에서 좀 파열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영 원내대표는 이 선거제 안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개혁법, 공수처나 다른 법안들을 세부 조율하는 데 나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상욱 의원이나 다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게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지 원내대표가 이렇게 막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상욱 의원이 SNS에 저렇게 올렸네요.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바른미래당은 내내 좀 시끄러운 것 같고요. 어쨌든 심상정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 저 정치적 공방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안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정당이 내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비판하고 있고, 지금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대 밀릴 수 없다. 그래서 저런 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봐야 되겠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은 정확히 인식하기 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그 50% 준연동제 이전에도 말이죠. 연동형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데, 대체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져도 제가 알기에는 대체적인 여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쪽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조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걸 지금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예 비례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작년 12월 15일 날 이제 여야 5당이 합의한 게 있어요. 최 교수님 잠시만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난해 12월 15일에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발표 장면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른 원내대표는 생략하고요. 민주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표를 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것으로 확정된다기보다는 선거제도 자체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표하자. 또 이것이 사실상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이 권력구조가 존중하는 쪽으로 경험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예, 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분명히 당시에 저쪽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는 데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를 했었다. 네.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합의가 되면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해 12월 15일은 대단히 엄중했죠. 야당 두 대표가 동시에 단식했을 상황이었으니까 그 단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됐을 상황이고 그때 한 얘기와 지금 얘기가 너무 달라요. 그때 정치 상황과 지금 정치 상황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근데 비례대표를 뭔가 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례대표 자체를 폐지하자, 그 의원 정수 줄이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한국당의 견해라고 보기 이전에 뭔가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이 합의를 뭔가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 회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일부 언론 몽리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은 잘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각 당이 이 선거제라는 게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주장이라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논의의 어떤 핵심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였잖아요.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것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원총회 장면이고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보여주십시오. 지금 주호영 의원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간의 질문과 답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니까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조와도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이와 유사한 수해 대책을 세웠고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에 무려 87조 4천억 규모의 대규모 치수 사업을 계획해서 국무회의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22조로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진짜 보호 철거할 겁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나 있습니다. 단지 그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리라 기대합니다. 세종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철거할 겁니까? 세종보의 철거에 대해서는 가장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고 법상 절차도 지키지 않은 보철거 시도는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최저임금은 2년간 무려 29%나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격차 줄어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지금 이 시각 4대강보 철거 권고 이 방침과 관련해서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으로 물관리위원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 세종보 철거는 가장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분간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